안녕하세요. 먹고 읽고 투자하라입니다. 오늘은 경제를 1도 모르는 사람이 보는 영상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는요, EBS 다큐프라임 자본주의를 추천을 드리면서요, 자본주의에서 은행은 돈을 굴리는 것만이 아니고 창조를 해낸다. 따라서 자본주의는 팽창하는 속성을 가진다는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경기 사이클과 금리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경기가 좋다는 건요,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냐면 투자, 생산, 고용, 소비가 활발히 움직이는 경제 상태를 말합니다. 상품이 잘 팔리고 사업이 잘 되면 기업들은 투자 규모를 늘리고 공장도 더 많이 짓고 해서 생산량을 늘리겠죠. 그러면 일해줄 사람들이 더 많이 필요하니까 고용이 늘어나고 가계소득이 늘어나니까 다들 소비를 더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상품이 또 더 잘 팔리니까 기업들이 투자를 또 늘리는 이런 선순환이 계속되는 것을 호황이라고 하죠. 하지만 경기는 호황, 불황이 끝없이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자연스럽게 호황에서 불황으로, 불황에서 호황으로 왔다 갔다 하는 속성을 가지는데요. 이것을 경기 순환이라고 합니다. 그럼 잘 나가던 경기는 왜 꺾이게 되는 걸까요? 그건 바로 모두가 돈을 잘 벌게 되면서 소비 수요가 팽창하기 때문입니다. 기업이 돈을 잘 벌면 원재료와 같은 생산재를 더 많이 사고 싶겠죠. 그럼 소비가 증가하니까 이런 생산재들의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럼 기업은 이익을 유지하기 위해서 소비재 판매가를 올립니다. 이런 식으로 소비가 계속 팽창하는데 생산재와 소비재의 가격이 계속 뛰면 상품 전반의 가격이 오르면서 물가가 올라가겠죠. 이렇게 경기가 과열되기 시작하면 물가가 단기에 빠르게 상승하는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기 쉽습니다. 이렇게 되면 물가가 비싸지니까 가계에 부담이 되겠죠. 그렇게 소비 심리가 악화되면 소비재 수요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소비재 수요가 줄면 생산재 소비도 줄어들고 물건이 잘 안 팔리기 시작하면 기업의 재고도 과잉 상태가 돼요. 그럼 기업은 이제 물건을 더 많이 만들기보다는 끌어안고 있는 재고를 처리하면서 생산량을 줄이고 구조조정을 하면서 일자리를 줄이는데요. 그러면 실업이 늘어나겠죠. 그럼 사람들이 소비를 줄여야겠죠. 이렇게 악순환을 만들고 경기는 수축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일련의 흐름을 경기 후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뉴스를 읽을 때 우리가 이 불황에서 호황으로, 호황에서 불황으로 가는 사이클에 어디쯤에 와 있구나 하는 거를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2021년 1월 29일자 매일경제 뉴스인데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덮친 지난해 산업 생산이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00년 이후 처음으로 뒷걸음쳤다. 다만 3차 확산이 절정을 이루던 12월에 생산, 소비, 투자가 모두 플러스를 기록하며 경기 회복 모멘텀을 이어갔다. 산업 생산이 마이너스라는 건 앞에서 설명을 해드렸듯이 기업들이 투자와 생산을 줄이는 전형적인 불황의 사이클에 접어들었다는 건데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부분이죠. 하지만 이 기사를 보시면 12월에는 생산, 소비, 투자가 모두 플러스를 기록하며 경기 회복 모멘텀을 이어갔다라고 하고 있으니까요. 경기가 지금 불황의 늪에 빠져서 못 나오고 있는 건 아니고 이제 회복기로 약간 접어들랑 말랑한 그 위치쯤에 와 있다. 그러니까 내년, 내후년에는 경기가 회복을 하고 경기는 더 좋아질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이 경기 순환 사이클에서 정확하게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단언을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렇게 경제 뉴스를 읽고 경제 지표들을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다 보면 지금이 불황에서 경기 회복기로 가고 있구나. 또는 경기 과열기를 지나서 정점을 찍고 하락하는 중이구나. 이렇게 현재의 위치를 가늠할 수 있게 돼요. 그러면 이 경기 순환 사이클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금리가 어떻게 따라서 움직이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라는 건요, 돈의 값이라고 설명하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그러니까 돈을 가져다 썼을 때 그 대가로 얼마로 더 줘야 되는가, 이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돈값이라고 부르는 거겠죠. 경기가 좋으면 기업들이 누구나 돈을 빌려서 공장도 짓고 원자재를 사서 상품도 더 많이 만들고 싶겠죠. 그래서 돈의 수요가 늘어납니다. 돈도 수요 공급의 원리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된다고 할 수 있으니까요. 누구나 돈을 빌리고 싶어 한다면 돈값은 비싸져요. 즉 금리가 올라갑니다. 경기가 과열되어서 금리가 너무 많이 올라가면
아무리 공장을 더 짓고 싶어도 기업은 이제 부담이 될 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뭐 1%만 주면 돈 빌렸는데 지금 금리가 뭐 10%야? 그러면 못 빌리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기업은 이제 생산 투자를 줄이겠죠. 그러면 이제 고용도 줄어들고 가계의 소비도 줄어들고, 그리고 금리가 올라가면 가계의 대출도 줄어들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경기는 하락세를 띠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불황이라면 사람들은 돈을 빌리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돈값, 즉 금리는 낮아집니다. 혹은 불황이 너무 심하면 정책적으로 중앙은행이 금리를 낮춰서 자, 이제부터 돈을 풀겠다, 경기를 부양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해요. 이렇게 저금리 시대가 오면 또 공장은 지난번에는 금리가 10%였는데 지금은 1%래. 그러면 좀 돈을 빌려가지고 뭐 생산도 하고 공장도 지어볼까?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금리가 낮아지면 사람들이 대출을 많이 받아가게 되고 시중에 도는 돈의 양이 많아져서 돈이 돌면서 경기가 서서히 회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또 금리가 이렇게 낮은 시기가 너무 길어져서 사람들이 누구나 싼 금리로 돈을 빌려가서 막 돈 파티를 벌이고 경기가 또 너무 좋아져서 물가가 막 오르면 중앙은행은 이만하면 이제 됐어, 풀었던 돈을 좀 회수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금리를 올릴 수 있죠. 근데 지금 제가 드린 얘기에는 두 가지 이야기가 섞여 있었는데요. 돈의 수요 공급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금리는 시장금리라고 하고요. 그리고 경기 상황을 딱 보고 있다가 정부나 중앙은행이 경기를 부양해야 되겠다, 아니면 경기가 너무 과열되어 있어서 이걸 식혀야겠다 이런 식으로 결정해서 올리거나 내리는 금리를 정책금리 혹은 기준금리라고 합니다. 보통 정책금리랑 시장금리는 비슷하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만요, 완벽하게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어요. 정책적으로 경기가 안 좋은 것 같아서 금리를 누르고 있지만 시장은 경기가 회복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금리를 올리는 그런 움직임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럼 관련된 뉴스를 한번 읽어볼게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늘 15일 오전 정례회의를 열고 현재 연 0.5%인 기준금리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한은 지난해 5월 금통위를 열고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낮춘 연 0.5%로 낮춘 뒤 유지하고 있습니다. 금리를 동결한 것은 풍부해진 유동성으로 인해 부동산, 주식시장 과열, 가계대출 증가 등 부작용이 있음에도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실물 경제 위축을 방어하고 경기 회복세를 뒷받침하기 위한 취지로 풀이됩니다. 작년에 코로나 사태가 터져서 한국은행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내렸어요. 0.25% 낮춰서 0.5%로 낮췄죠. 사람들이 경제활동을 못하고 불황이 올 것이 뻔히 보였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금리를 내려서 대응을 한 거죠. 경기가 이제 회복기로 가고 있는 걸로 보이긴 하지만 금리를 여기서 벌써 올리지 않고 낮은 금리로 동결을 한 이유는 여기 쓰여 있죠. 실물 경제 위축을 방어하고 경기 회복세를 뒷받침하기 위한 취지라고 하고 있어요. 언젠가는 금리를 올릴 수도 있지만 지금은 아직 아니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경기가 제대로 회복을 할 때까지 금리를 낮은 수준으로 유지를 해서 돈을 더 많이 돌게 하고 소비도 늘리고 기업의 생산 투자도 늘리고 고용도 늘어나는 거를 보기 전까지는 금리를 너무 빨리 올리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늘은요, 경기는 호황에서 불황으로 또 불황에서 호황으로 자연스럽게 순환하는 사이클을 가진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중앙은행은 돈을 풀어서 이게 경기를 부양을 해야 될 타이밍일지 아니면 돈을 회수해서 경기 과열을 시켜야 될 타이밍인지를 정해서 금리를 내렸다 올렸다 하는데 그것을 정책금리 혹은 기준금리라고 한다. 그리고 경기가 좋으면 돈의 수요가 늘어서 금리가 올라가고 경기가 나쁘면 사람들이 돈을 안 빌려가기 때문에 금리가 내려가는데 이렇게 시장에서 결정되는 금리를 시장금리라고 한다. 이런 경제의 기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사이클을 이해하시면 이제 앞으로는 지금 이제 경기 회복기니까 이제 원자재랑 경기 민감주에 투자를 해야 되겠군 이라든지 지금은 저금리 시대니까 성장주 투자를 해야 되겠어. 이렇게 각자의 투자 전략을 세우실 수 있는 이제 바탕이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정말 쉽게 설명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좀 너무 경제를 단순화해서 설명한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진짜 경제를 1도 모르시는 분이라면 이런 식으로 경기가 왔다 갔다 하고 금리가 올랐다 내렸다 한다. 그 부분만 이해를 하셔도 앞으로 어떤 식으로 내가 이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면 될 것인지 생각을 해 보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경제를 1도 모르는 사람이 보는 영상 다음 시간 3편이죠. 다음 시간에는 환율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그러면 오늘 금요일인데 이제 좋은 주말 되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